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중단원, 새로운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인 새로운 문물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학년 들어서 6시간의 개항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살펴봤는데, 그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개항을 했으면 과연 조선이라는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서양의 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이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우수한 서양의 기술과 그 다음에 무기를 받아들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서양인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국민들도 서양 문물에 대한 필요성을 점차 느끼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기창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통리기무화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뭘 보냈다고 했죠? 자, 영선사를 보냈죠. 그 영선사가 청나라에 가서 뭘 보고 왔냐면 청나라에서 만든 근대적 무기 공장을 시찰하고 왔어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근대적 무기 공장인 기기창이 설치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강해원 또는 제중원이라고 부르는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학문들이 마구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근대적 학교들, 자, 그 전에 서당, 그 다음에 서원과 같은 전 근대적인 학교가 아니라 근대적인 학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자, 어떤 학교들이 세워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경도에 살고 있던 주민 그리고 지방관들이 힘을 모아서 최초의 근대 학교인 원산학사를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최초의 근대학교가 원산에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강화도 조약학 때 세 개 항구를 개항했죠. 그 세 개 항구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였죠? 부산, 인천,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원산이었죠. 자, 이 원산이 이때 개항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이 이 원산항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산항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 그리고 이 외국인들을 계속해서 외국인들과 교류하게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 그리고 지방관들이 이 외국인들과 우리가 의사소통이 가능해야겠다.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오는데 우리가 이들과 대화를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이 직접 힘을 모아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원산학사였던 거예요. 자, 그럼 이곳에선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곳에선 바로 외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조선 정부도 우리가 개항 이후에 일본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미국이랑 조약을 맺고 그 이후에 러시아,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과 계속해서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국과 우리가 계속해서 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선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동문학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영어와 근대적 학문을 교육하는 유경공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프랑스랑 조약을 맺으면서 카톨릭, 즉 천주교를 우리나라에서 포교하는 것을 허용해주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카톨릭 포교 활동을 벌이는데 그 일환으로 학교들을 설립해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대표적인 학교들, 즉 배제학당 그리고 이화학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신학문, 자, 여기서 말하는 신학문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학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신학문과 그 다음에 영어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배제학당과 이학당은 현재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하는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 근처에서 진학을 고려하는 고등학교 중 하나인 이대 부고가 이 이화학당의 후신이죠. 즉 이화여자대학교가 이 학당의 후신이에요.
자, 배제학당은 지금의 배제고, 이 배제고가 이 배제학당의 후신입니다. 자, 시기가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갑오개혁 시기에 박영윤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을 반포했다고 했죠.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자, 교육 입국 조사를 반포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우리나라가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서양식 교육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서 소학교,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그리고 소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즉 이 교사를 선생님을 양성하는 사범학교, 그리고 외국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외국학교, 그 다음에 실제 이 당시에 계속해서 산업기술을 발달시켜야 되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업학교 등이 많이 세워지게 되면서 근대 교육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양의 기술과 학문이 받아들여지는 과정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양의 기술과 학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서양에서 만들어진 훨씬 편리했던 시설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근대적 시설을 설치하다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의 편리함을 위한 근대 시설과 제도도 우리나라에 도입되게 되는데 1887년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전등회사가 정식으로 조선 정부와 전등 가설을 추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경복궁에 1887년 어느 날 경복궁에서 전등불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도 전구라는 것이 들어오고 한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세상이 조금씩 펼쳐나가기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경복궁, 이러한 궁궐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민가에게는 널리 보급되지는 못하였어요. 자, 1890년대에 이르면 이제 석유 램프, 즉 석유가 기름이 담겨 있는 램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촛불로 된 밤에 촛불로 된 호롱불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석유 기름에 불을 붙여가지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석유 램프가 보급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밤에도 훨씬 더 밝은 빛을 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1887년에 우리나라에 전구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빠른 시기에 들어왔냐면 여러분들 여기 옆에 한번 볼까요? 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한 지 채 10년이 되기도 전에 조선에 들어온 거였어요. 자, 그만큼 조선도 이 시기에 전 세계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당시 최신식 기술들이 조선에도 계속해서 도입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근대식 발명품, 바로 전화는 마찬가지로 미국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운궁에, 우리 덕수궁이라고 했죠, 이 경운궁에 전화가 설치되게 됩니다. 자, 우편제도는 우리가 우정총국은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없어졌고, 자, 우편제도가 언제 다시 시작됐다고 했죠? 자, 을미개혁 때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에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우편을 외국에도 보낼 수 있고 외국의 우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899년이 되면 서울에서 청량리와 서대문 사이에 전차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전차는 오늘날의 지하철처럼 많은 인원들을 태울 수 없지만 지상으로 다녔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지하철 한 칸 정도의 분량으로 지상으로 다니던 기차였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899년에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자, 경인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차가 다니는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차랑 기차는 다른 거예요. 자, 전차는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지하철의 개념이고, 자, 철도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는 이 기차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 철도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2학기 때 배우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 전화, 그 다음에 우편제도, 그 다음에 전차, 철도.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러한 전등. 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산업혁명,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될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무엇을 바꿨는지를 설명할 때 이러한 것들을 갖췄을 때 그 나라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됐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근대식 문물을 갖춰 나갔지만 이것은 한계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신과 철도의 도입으로 통신과 교통이 빠르게 발전하게 됐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통신과 교통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바로 서양 열강 그리고 청일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악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왜냐면 이 당시 우리나라에 전신이 엄청나게 많이 깔리게 되는데 이 전신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급속도로 깔리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청과 일본이 조선에서 일어난 상황을 자국으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신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즉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진 기술들을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경인선에 이어서 설치되었던 한양과 그 다음에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 그 다음에 한양과 의주, 우리 북한 끝에 있는 의주를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를 왜 일본에서 설치하게 되냐? 바로 이 러일 전쟁 중에서 일본이 본인들의 군사들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물자들을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본의 군사적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민중들이 가뜩이나 일본의 침략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민중들이 이 일본이 부설하는 이 철도를 공격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서양 문물의 수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커다란 흐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학교, 병원, 교회 등이 만들어지고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 시민의식, 그 다음에 사회 현상들이 퍼져나가면서 조선 사회가 점차 변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로 만나는 역사,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자료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오늘 일단 1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